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초보자를 위한 인덱스 펀드 투자에 대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사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시작도 못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정말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죠. 오늘 다룰 인덱스 펀드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나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좀 꾸준히 불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워런 버핏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조차 자신의 유언장에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남겼을 정도니까요. 와, 90%나요? 네, 오늘 분석할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과일 바구니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이 비유가 인덱스 펀드의 핵심 철학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맛보도록 하죠. 와, 그 과일 바구니 비유 저도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 제일 좋아 보이는 사과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같은 여러 과일이 골고루 담긴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것에 비유했죠. 네, 맞아요. 바구니 속 과일 하나가 좀 시더라도 다른 싱싱한 과일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한 회사의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유망한 회사들 전체를 한 번에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인덱스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훨씬 쉬워져요. 인덱스요? 인덱스는 일종의 쇼핑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S&P 500 인덱스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 500개의 목록인 셈이죠. 500개 기업 목록? 네. 이 목록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골고루 사서 담는 게 바로 S&P 500 인덱스 펀드고요. 잠깐만요. 500개 기업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500개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똑같이 1,500씩 나눠서 사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비중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안 좋으면 전체 바구니가 확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중이 다릅니다. 이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 덩치가 큰 회사, 즉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담는 거예요. 아하, 과일 바구니로 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비싼 샤인머스켓은 많이 담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과일은 조금만 담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정말 착착 붙네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전체 펀드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하, 훨씬 직관적이네요. 그럼 그 바구니 내용물은 한번 정해주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인기 과일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10년 전에는 최고였던 회사가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성과에 따라 목록에서 탈락하는 회사가 생기고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가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해요. 그럼 계속 리밸런싱이 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 인덱스 펀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패시브 운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패시브 운용이요.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앞으로 이 회사가 대박 날 거야 혹은 이 회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종목을 사고 팔아요. 직접 고르는 거군요. 반면에 패시브 운용을 하는 인덱스 펀드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S&P 500 같은 쇼핑 목록을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냥 따라만 간다. 네. 목록이 바뀌면 바뀐 대로 펀드 내용물을 조용히 자동으로 조정할 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똑한 전문가가 머리를 싸매고 고른 종목들이 당연히 그냥 시장 흐름만 따라가는 것보다 성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영상에서는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러니 수준이 아니에요. S&P 다우존스 지수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네.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의 무려 90% 이상이 그냥 S&P 500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네. 90%요? 잠깐만요. 그럼 수백 명의 똑똑한 분석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비싼 연봉 받아가며 운용하는 펀드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그냥 시장 목록을 따라가기만 하는 단순한 전력보다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와,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의 가장 파괴적인 통찰이자 우리가 인덱스 펀드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낮은 수수료예요. 액티브 펀드는 전문가들이 일하니까 당연히 수수료, 즉 운용 보수가 비싸요. 보통 연 1, 2% 정도 하죠. 네, 꽤 비싸죠.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냥 알고리즘이 따라가는 거니까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영상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부분 연 0.02%에서 0.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산해보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액티브 펀드는 1년에 1, 2만 원을 내는 건데 인덱스 펀드는 고작 2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는 셈이네요. 맞아요. 처음엔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겠어 싶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아, 복리 때문에? 네, 복리의 마법은 수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아, 과일 바구니. 네, 내 동이 500개라는 수많은 기업에 쪼개져 들어가 있으니 그중 한두 회사가 혹시 망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죠. 위험이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시장 수익률 추정과 복리 효과였죠. 맞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성장과 함께 흘러가도록 설계되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떤 거요? 시장은 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해 왔어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결국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아, 경제가 성장하니까? 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경제는 성장하고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성장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지난 9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8%에서 10% 사이였다고 해요. 8에서 10%? 만약 당신이 30년 전에 1,000만 원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렸다면 연 8% 복리로 계산했을 때 지금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와,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요? 가만히 놔뒀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돼요. 만약 1,000만 원을 넣어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추가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30년 후에는 약 3억 1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와, 매달 2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30년 뒤에 3억 1천만 원이요? 네,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다면 지금쯤 정말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네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물론 영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잊지 않았어요. 어떤 거죠?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아, 맞아요. 그 말 꼭 있죠. 네, 연 8%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어떤 해는 20% 오를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20%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후에 3억이 넘는다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그건 S&P 500이라는 특정 과일 바구니에 담았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일 바구니의 종류가 S&P 500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포인트예요. 모든 인덱스 펀드가 S&P 500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쇼핑 목록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죠. 오, 이건 당신의 투자 철학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만약 제가 앞으로는 기술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런 종류의 바구니도 있나요? 당연하죠. 바로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 나스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 100개를 모아놓은 바구니죠. 기술주만 모아놓은 거군요. 네, 기술의 미련을 믿는다면 아주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특정 섹터에 집중되어 있어서 S&P 500보다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리스크가 더 크겠네요. 반대로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숨은 보석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스몰캡 인덱스 펀드, 즉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투자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바구니에만 담는 것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MSCI 월드 인덱스 같은 글로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MSCI 월드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전 세계 선진국 시장의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정말 거대한 글로벌 과일 바구니죠. 와,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네요? 네, 안정적인 글로벌 분산을 원할 때 아주 적합해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훨씬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모징 마켓. 맞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에 집중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 인덱스도 있고요. 리스크는 크지만 그만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죠. 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헬스케어나 에너지, 부동산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만 투자하는 섹터 펀드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섹터 펀드는 특정 산업에 몰빵하는 개념이라 분산 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펀드에 돈을 넣으면 기업들이 이익을 냈을 때 배당금이라는 걸 준다고 하잖아요. 네, 배당금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내가 받은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펀드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종류요? 네, 재투자형과 분배형이에요. 재투자형은 말 그대로 배당금을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것 같고 분배형은 저한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인가요? 정확해요. 분배형은 분기별이나 1년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통장에 쏴줘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생활자 같은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죠. 아, 현금을 바로 받는 거군요. 반면 재투자형은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로 자동으로 펀드 주식을 더 사서 내 몫을 늘려줍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재투자형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라면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해요.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면 당장 현금을 만질 순 없지만 복리 효과는 극대화되거든요. 아, 세금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분배형은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네, 세금을 내야죠. 하지만 재투자형은 펀드를 회종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즉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 세금으로 낼 돈마저도 계속 재투자돼서 복리로 불어나는 거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 뒤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와, 세금 이연 효과까지.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인덱스 펀드랑 ETF가 뭐가 다른 거냐는 질문이요. 둘 다 지수를 추종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둘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방식에 있습니다. 거래 방식이요?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매수 주문을 넣어도 그 가격에 바로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사지는 건데요? 내가 얼마에 사는지도 모르고 주문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장이 마감된 후에 그날의 모든 자산의 계상에서 나오는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NAV? 네, 그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지는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돼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어렵죠. 아, 좀 답답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ETF, 상장 지수 펀드는 이름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예요. 아, 주식처럼? 네. 그래서 일반 주식처럼 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훨씬 유연하고 편리하죠. 어허. 그럼 무조건 ETF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편리성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ETF를 통해 인덱스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다만 모든 ETF가 인덱스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액티브 펀드처럼 운용되는 ETF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ETF가 내가 목표하는 인덱스를 제대로 따라가는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개념부터 종류, 작동 방식까지 거의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좋아, 나도 이제 시작해볼래 라고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두 더하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조언해요. 두 가지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즉, 이 돈이 1, 2년 안에 써야 할 단기 자금인지 아니면 10년, 2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장기 자금인지 정하는 거죠. 네, 기간 설정.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원금의 10%만 마이너스가 나도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지, 아,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면 마이너스 30%가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거라고 믿고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어떤 종류의 펀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길고 리스크 감수 성향이 높다면 나스닥 100이나 이머징 마켓 펀드에,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면 S&P 500이나 MSCI 월드 인덱스에 더 비중을 두는 식으로요.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나라에서는 정액 분할 투자라고 부르는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매달 월급날에 30만 원씩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해두는 그런 방식 말씀이시죠? 맞아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나 반대로 너무 올라서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고 비쌀 때는 적은 수량을 사게 되면서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 평단가가 낮아진다. 네, 단기적인 시장 변동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가장 현명하고 마음 편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 인덱스 펀드라는 강력한 투자 도구의 A부터 Z까지 제대로 훑어본 것 같네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아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낮은 비용으로 아주 쉽게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의 분산 투자에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올라타는 방법.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일 바구니 비유와 전문가 90%를 이기는 그냥 따라가기 전략만 기억해도 오늘 나눈 이야기 핵심은 다 이해하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복잡한 기업 분석이나 시장 예측 없이도 꾸준함이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누구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야말로 투자의 민주화를 이끈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내용을 통해 인덱스 펀드가 무엇이고 왜 좋은지는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선택은 미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기술 혁신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일 수 있고,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특정 국가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의 동반 성장에 대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투자가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네요? 네. 앞으로 30년 후의 세상을 상상했을 때 당신의 돈이 어디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당신이 만들어갈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어떤 비전을 담고 있을까요?